왜냐면 쌤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메가스터디 강민철이나 김동욱이나 이렇게 유명한 강사들 강의를 보려고 시도를 좀 해. 좀 트렌드를 보고 싶어가지고 시도를 하는데 좀 듣다 보면 이거 내가 왜 듣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그게 나랑 좀 안 맞는 게 나는 한 지문을 좀 빨리빨리 치는 걸 좋아하는데 내신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인강은 강의 수를 늘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 지문을 막 1시간씩 설명해. 근데 그걸 계속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책은 많이 보는데 강의는 좀 쉽지 않더라고. 근데 인강이 좀 약간 그런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 완강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렇지 않아? 안 들어봐서 모르니? 근데 아무튼 국어 인강은 별로 안 들어도 괜찮다. 약간 우리가 쌤이 생각했을 때는 뭐 내신은 이렇게 설명하고 포인트 잡아주고 하고 수능은 이제 기출 많이 풀고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돼요. 내 공부하는 시간이 좀 많아야 돼. 알았지? 자, 얘들아 봐봐. 끝소리 규칙을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이유는 뭐라고? 모든 의문 변동 중에 가장 먼저 실행되기 때문이야. 알겠지?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게 끝소리 규칙이에요. 자, 그래서 의문 변동의 유형을 우리가 좀 크게 볼게. 자, 의문 변동의 유형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렇게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어요.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치? 교체는 당연히 바뀌는 거고, 탈락은 원래 있던 의문이 없어지는 거고, 첨가는 원래 없던 의문이 새로 더해지는 거고, 축약은 두 의문이 합해져서 한 의문으로 줄어드는 거야. 말 그대로야.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의문 변동에서 얘네를 크게 교체냐, 첨가냐, 탈락이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종류 상관없이. 알겠지? 이게 크게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볼 거고, 자, 이거를 좀 더 쪼개서 물어보면 이제 교체 중에서도 된소리 대기, 뭐 교체 중에서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치? 그래서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를 니들이 잘 읽어줘야 돼. 문제를 읽는 게 되게 중요해. 알았지? 문제를 잘 읽는 게 중요해. 자, 그 다음에 교체로 갈게요. 자, 교체는 당연히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이라서 대신 바뀌는, 치환된다라고 하지. 그치? 그래서 치환되는 의미를 가져요. 교체가 일어난다고 해서 얘들아, 의문의 개수가 당연히 바뀌지 않겠죠? A라고 하는 애, 시옷이라고 하는 애가 디귿으로 바뀌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의문의 개수는 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교체에는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된소리 대기, 반모음화 요거를 할 거야. 이게 오늘 우리의 미션. 여기까지 제대로 이해하는 거. 자,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볼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아까 얘기한 거야. 그녀 다리만 보여에 7개로 제한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가 뭐라고? 그녀 다리만 보여 7개는 발음에서 제약이 있는 거다. 알겠지? 발음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럼 만약에 그녀 다리만 보여가 아닌 다른 자음이 이렇게 받침에 왔을 때는 어떻게 바뀌어? 얘네들 중에 하나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쵸? 얘네들 중에 하나, 대표음으로 바닷가가 있습니다. 대표음으로 기역, 디귿, 비읍이 대표음이에요. 알겠지? 그러면 쌍기역이나 키읔이 왔을 때는 기역으로 바뀌는 거니까 교체에 들어가겠죠. 그치? 그래서 끝소리 규칙에서 교체가 실행되는 경우인 거야. 이해되지? 끝소리 규칙에서 얘네가 대표음 디귿으로 바뀌는 것, 얘가 대표음 비읍으로 바뀌는 것이 당연히 교체 현상인 거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얘네가 바닷가 아까 내가 좀 외워보라고 했는데 얘는 파열음이죠. 그치? 기억나? 그 자음표에서 파열음이고 예사소리야. 우리가 예사소리를 한자로 평음이라고 해요. 된소리는 뭐라고 하게? 된소리. 자, 요거는 외워놓자. 된소리는 경음이라고 하고, 이게 선생님에 따라서 어떤 선생님은 한자를 쓰시는 선생님도 있으니까 거센 소리는 격음이라고 해. 그래서 예사소리는 평음, 된소리는 경음, 거센 소리는 격음 이렇게 되는 거지. 약간 격한 소리죠. 거센 소리. 파 이렇게.
그런 소리. 그래서 경음과 격음, 평음인데 얘네들이 지금 다 이 평파열음, 파열음 예사소리로 바뀌는 현상이죠. 그쵸? 그래서 대표음이 평파열음이구나. 그래서 음절 말에서 평파열음화가 일어나는 거구나 라고 어렵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쌍기역이 기역으로 발음되는 거 볼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발음은 항상 이 꺽쇠 안에 넣어놓고 이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발음되는 대로 그대로 쓰는 거지. 그죠? 표기랑 상관없이 발음되는 대로. 자, 얘네들이 다 대표음으로 바뀐 경우들인 거죠? 어렵지 않아. 자, 그런데 얘들아, 이거는 어렵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요. 문제에는 이게 나옵니다. 이게. 알았지? 뭐가 나오냐면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를 고민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애가 온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였지 아까? 이응이 여기 있다는, 음가 없는 이응이 있는 경우지. 그치? 이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할 때 우리는 얘가 만약에 이렇게 써야지 있잖아요? 이러면 좀 다르게 적용돼요. 끝소리 규칙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어떻게 적용되냐 봤더니 얘는 얘들아 파탈이라고 해 안 해? 파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우리 들어본 적 없지, 그치? 특이하지? 자,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읽었던 건데 얘는 파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얘는 뭐라고 하지? 그치? 얘는 또 우리가 파치라고 해요. 똑같은 팟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애가 온 건데 음운의 변동 양상이 다르죠? 그쵸?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 얘 때문이에요. 얘 때문이야. 이 무슨 소리냐면 얘는 알이 명사잖아. 알. 명사죠. 혼자 쓸 수 있는 명사. 체언.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거든.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예요. 그런데 이 이는 뭐야? 이? 그치? 얘는 조사, 형식 형태소죠. 그래서 명사냐 조사냐,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냐 형식 형태소냐에 따라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반영이 달라져요. 이걸 조심해야 돼. 조금 어렵지? 그치? 조금 어렵죠? 나눠봐야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실질 형태소가 왔을 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요. 일어나.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일어나서 이 팟이 뭘로 바뀌어야 돼? 티귿이 디귿으로 바뀌어야겠지, 그치? 그래서 티귿이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이 디귿이 요 뒤에 있는 이 원래 얘는 이응이 없는 애니까, 그쵸? 여기로 어떻게 된 거야, 이 디귿이? 연음되는 거예요. 연음. 음이 이어서 소리 나는 경우죠. 얘는 이응이 디귿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얘는 이응이 디귿으로 바뀐 게 아니야. 얘는 원래 없는 애니까. 조심해야 돼. 얘는 원래 없는 애니까 그냥 여기서 끝소리 규칙이 한번 일어나고, 그쵸? 이 디귿이 뒤로 위치만 바꾼 거야. 우리가 연음은 얘들아 음운 변동이라고 하지 않아요. 조심해. 얘는 음운 변동이라고 하지 않아. 알겠지? 음운 변동이 아니라 그냥 뭐 한 거야? 위치만 바꾼 거야. 지금 선생님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돼? 근데 얘들아 이거 봐봐. 띄어쓰기가 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꽃 위. 자, 얘도 명사잖아요. 이 위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실질 형태소가 온 거야. 그러니까 먼저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서 치읓이 뭘로 바뀌어야 돼? 대표음 디귿으로 바뀌죠. 그치? 바뀐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여기로 연음된 거지. 순서 이해되지? 이해되죠? 그래서 실질 형태소일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거고, 만약에 형식 형태소가 오잖아요?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는 의미 없는 이, 을, 앗, 엇, 뭐 이런 조사나 어미나 접사 같은 애들이거든? 이렇게 의미 없는 형식 형태소들이 오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게 안 일어나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연음만 적용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연음만 적용되니까 당연히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알았지?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받침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는 깎아. 여기서 아가 어미잖아요. 어간에 붙는 어미. 의미 없는 애지. 딱 봐도 의미 없는 애지. 그치? 그래서 이 의미 없는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땐 그냥 뭐 하는 거야, 얘가? 이 뒤에 있는 음가 없는 이응 자리로 옮겨간 거지. 자리만 옮긴 거니까 당연히 음운 변동이 일어난 거, 안 일어난 거? 안 일어난 거야. 알겠지? 위치만 바꿔준 거야. 형식 형태소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경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땐 일어나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왔을 땐 일어나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됐지? 중요한 차이고 만약에 끝소리 규칙에서 좀 어렵게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서 나올 거니까 알아둬. 알겠지? 여기서 나올 거니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연음은 방금 얘기한 건데 그냥 이렇게 안팎글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연음해야 되는데 안팎글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연음을 했습니다. 자, 얘는 지금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얘가 지금 뭐예요? 실질 형태소야 형식 형태소야? 형식 형태소지.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연음해야 되는 경우가 맞죠? 그런데 어떤 애가 안팎글이라고 읽은 거야. 그래서 얘가 뭘 잘못했는지를 찾는 문제인데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먼저 적용한 다음에 그래서 쌍기역을 기역으로 바꾼 다음에 연음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한 거지. 그치?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연음을 했습니다라는 해석을 한 거지 얘가. 이해돼요? 해석을 잘했다 이거야. 안팎글이라고 해석한 걸. 이해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부어기, 부어근도 마찬가지인데 얘네는 부어기, 부어근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얘가 지금 뭐니까?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니까 그럼 얘의 올바른 발음은 뭐야? 그냥 단순한 연음. 그치? 부어키 또는 부어클.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는 거지. 그쵸? 이해돼 지금? 쉽지? 실질 형태소냐 형식 형태소냐에 따라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고 연음되느냐 그냥 연음되느냐가 바뀌는 거야. 볼 수 있겠지? 그치?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우리 아가들이 잘 풀어오시면 되겠죠. OX 빈칸 연습 잘 해오시고 자, 근데 두 번째 교체로 갈게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비음이 아까 뭐였지? 비음. 오나미, 이응, 니은, 미음. 얘네가 비음이죠. 그리고 유음은 뭐였지? 니을. 그렇지, 유음, 니을. 구개음은 뭐냐면 구개음은 지읒, 치읒을 구개음이라고 해요. 젖까지 있는데 얘 빼고 그냥 얘를 구개음화해서 사용하는 구개음이라고 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볼게요. 비음화랑 유음화는 자음끼리 만나서 일어나는 자음동화예요. 자음끼리 일어나. 자음끼리. 근데 구개음화는 또 특징이 뭐냐면 자음과 모음이 같이 만나서 일어나요. 이따가 어떤 자음과 어떤 모음이 만나는지 볼 텐데 얘는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만나는 동화현상이라서 비음화, 유음화와 좀 다른 양상을 보여. 알겠지? 비음화, 유음화는 자음끼리 만나서 일어나는 거고 구개음화는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일어난다는 게 특징이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 비음화를 먼저 볼게. 얘들아,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바닷가가 미음, 니은을 만나면 물놀이, 그래서 얘가 지금 물놀이 하자 뭐 이건데 이제 비음화로 바뀌는 거거든? 근데 굳이 우리는 이제 뭐 고등학생이 그렇게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파열은 바닷가가 받침에 올 때요. 알겠지? 종성에 올 때.
초성에 있는 미음, 니은을 만나서 이 바닷가가 비읍이 미음으로, 디귿이 니은으로,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비음화라고 하는 거야. 자, 위치를 잘 보세요. 알겠죠? 여기 봐봐. 음절의 종성에 놓인 기역, 디귿, 비읍이 뒤음절 초성에 놓인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얘들아, 비음은 이응, 니은, 미음이지만 초성에는 이응이 올 수 있어, 없어? 못 오죠? 그러니까 니은, 미음을 만난다고 얘기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초성에 놓인 비음인 니은, 미음, 나무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데, 자,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 비읍은 같은 입술 소리인 미음으로, 디귿은 같은 잇몸 소리인 니은으로, 기역은 같은 여린입천장 소리인 이응으로 바뀌는 양상을 보여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얘네는 조음 위치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뭐만 바뀌었어? 조음 방법만 바뀌는 거죠. 이런 걸 해석하는 문제가 나올 거야. 알겠지? 뭐가 바뀌었다고? 얘네는 조음 방법이 바뀌었고 조음 위치는 일치한다는 거지. 그치? 동일하다는 거지. 자, 요런 게 문제에 나올 거예요. 되게 중요하게 나올 거야. 내가 왜 강조하는지는 나중에 기출문제 풀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비음화의 예를 살펴보면 위치가 얘는 종성, 얘는 초성일 때라는 것만 잘 기억하세요. 알겠지? 그래서 기역하고 미음하고 만나니까 기역이 뭘로 바뀌어? 이응으로 바뀌는 거지. 그치? 그래서 국물, 닿는, 신만처럼 종성에 오는 이 파열음들이, 그치? 파열음 예사소리인 바닷가, 얘네가 니은, 미음 같은 비음을 만났을 때 비음인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 거야. 어려울 거 없지? 그치? 파열음이 비음을 만나서 비음으로 바뀌는 거야. 넘어가. 자, 그래서 이제 이 비음화는 음절의 종성에서 다른 음운이 먼저 일어난 후에 적용되기도 해요. 자, 아까도 얘기했는데 얘들아,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음운 변동은 뭐라고? 우리가 제일 처음 배웠던 끝소리 규칙이에요. 그치? 끝소리 규칙. 그래서 재밌는 일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일단 제일 처음에 적용시켜야 되는 건 끝소리 규칙인 거지. 그치? 그래서 쌍시옷이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이 디귿이 지금 누굴 만났어? 니은을 만났네? 그래서 이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순서를 좀 잘 봐주시고 문제에선 이제 이렇게 여러 번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를 주고 괄호, 괄호, 괄호 이거를 맞추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지. 찬찬히 보기만 하면 돼. 어려운 건 아니고, 그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제일 먼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염두에 두고 보란 얘기야. 이것도 한번 볼까? 간만. 자, 얘는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겹자음이죠. 비읍시옷. 그쵸? 이 비읍시옷이 왔을 때 얘는 혼자 소리가 나야 되니까 시옷 하나가 탈락하고 비읍이 남아요. 그쵸? 얘 뒤에서 볼 건데 이런 애를 우리가 자음군이 단순화된다라고 해.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겠어? 얘는 탈락에 들어가겠지. 그치? 그래서 탈락 현상 중에 하나인 음절의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제약 때문이지. 소리가 하나밖에 날 수 없다는. 그래서 하나 탈락한 다음에, 시옷이 탈락한 다음에 비읍이랑 미음이랑 또 만나니까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또 일어난 거죠. 자, 이렇게 2번도 일어날 수 있고 3번도 일어날 수 있어. 할 수 있겠지? 차근차근. 제일 처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보는 것만 까먹지 마. 자, 그 다음에 리을의 비음화 현상은 예외예요. 예외 현상. 자, 예외 현상. 우리 국어는 이제부터 니들이 막 되게 어려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외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글 맞춤법도 니네 이번 시험 범위거든. 문법이 완전 파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예전에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문법 문제만 한 20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 문법만 20문제 정도. 그리고 나머지 그냥 외부 지문이나 교과서에서 한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문법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문법은 1, 2등급에서 문법으로 변별 안 돼요. 1, 2등급은 보통 문법은 다 맞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염려하는 건 이런 거지. 문법을 처음 보거나 국어를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문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딱 하기 싫어. 딱 안 해. 그래서 포기해.
근데 문법을 포기하는 순간 4등급 밑으로 떨어진다고만 생각하면 돼. 알았지? 포기하지 않을 거지, 우리 아가들은. 그지? 할 거지? 자, 아무튼 이런 예외들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여기에 지금 예외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이제 앞으로. 알겠지? 그러면 교과서나 학습지의 것들도 우리가 여기 이 단권화에 좀 합쳐놓는 작업을 좀 미리미리 해놔야 돼. 할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문에서 내가 좀 걸리는 게 있다면, 비음화에서 예문이 좀 어려웠어? 내가 틀렸어? 그럼 여기에 예문 하나 써놓으란 얘기야. 이해돼? 거의 여기 있을 텐데 만약에 없으면 써놓으라고. 자, 보세요. 그래서 리을의 비음화란 당연히 리을이 비음으로 바뀌는 거겠지. 그치? 리을이 비음 뭘로 바뀌냐? 같은 위치에 있는 뭘로 바뀌겠어? 니은으로 바뀌겠죠? 그쵸?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하게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냐면 한자어나 외래어에서 주로 적용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 이렇게 비음하고 리을이 만났을 때, 비음, 미음과 리을이 만났을 때 갑자기 리을이 니은인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보이죠. 그쵸? 이거는 항상 그런 게 아니라 몇몇 한자어나 외래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알았지? 그냥 외워놓으면 돼요. 강릉처럼 비음과 리을이 만났을 때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난 거지. 그치? 그리고 의견 난처럼 얘는 원래 얘들아 봐봐. 니은하고 리을이 만나면 원래 뭐가 일어나야 되게? 유음화가 일어나야 되거든. 근데 얘는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예외적 현상이죠. 유음화가 아니라 비음화가 일어난 예외적 현상이 되는 거지. 이해되지? 그리고 독립은 보니까 기역하고 리을하고 만났는데 특이하게도 기역과 리을이 둘 다 이렇게 비음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요. 그치? 상호 바뀌는 비음화. 그 다음에 협력도 봐봐. 비읍하고 리을하고 만났는데 비읍이 그러니까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 다음에 비읍이 다시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또 비음으로 바뀌는. 자, 이렇게 비음화가 여러 번 일어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어려운 거 아니지? 그런데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읽어봐.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난 예가 선택지에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 교체가 한 번, 첨가가 한 번 일어난 것을 찾아야 되는 예를 우리가 찾는 거였거든? 예로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보는 거. 얘들아 봐봐. 불이익. 얘들아 불리익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어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지? 얘는 지금 리을이 하나 더 생길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불이익. 근데 그럼 이거 불이익이야? 불이익. 어때? 이거 뒤에 나올 건데 이하여유 앞에는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불이익이 맞아요. 니은 첨가가 된 다음에 이거 뭐야? 니은 첨가가 된 다음에 리을이 니은을 만났으니까 니은이 리을 비음화로 바뀐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니은 첨가가 된 다음에 유음화가 된 예예요. 이해되지? 니은 첨가가 된 다음에 비음화가 됐는데 이건 유음화가 됐는데 이건 나중에 또 배울 거니까. 자, 근데 이것 때문에 견인력. 얘들아 견인력이라고 해서 지금 얘도 뭐야?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난 거지. 그치? 근데 이거는 리을의 비음화인 교체가 한 번 일어난 거지 여러 번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교체가 한 번만 일어나는 이런 비음화 현상도 나올 수 있겠군. 뭐 이런 거지. 알겠지? 이런 걸 해석하는 문제들이 나온다고. 교체가 한 번 일어난 거, 첨가가 한 번 일어난 거 찾는 문제 같은 거. 그럼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몇 번 일어났는지 이런 것도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유음화는 하나밖에 없어요. 니은과 리을. 근데 방금 얘들아 비음화는 위치가 정해져 있었지. 그치? 바닷가는 종성에 있을 때고 나무는 초성에 있을 때 일어나는 게 비음화였잖아. 그죠? 근데 유음화는 위치가 상관이 없어. 위치 상관없고 그냥 이대로 니은이 어디서든 리을을 만나면 그냥 일어나는 거야. 알겠지? 앞에서 만나도 뒤에서 만나도 상관없이 일어나요. 됐니? 자, 한번 볼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신라. 니은이 지금 리을의 앞에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니은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이 바뀌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니은이 리을의 뒤에 있는 경우에도 일어나. 리을이 니은한테 영향을 줘서 지금 니은이 리을로 바뀐 거지, 그치? 자, 이렇게 앞이든 뒤든 만나면 그냥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단어는 어떻게 돼? 이거 겹자음이니까 당연히 둘 중에 하나 사라져야겠지, 그치?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다음에 남은 리을의 영향으로 뒤에 비음 니은이 리을로 바뀐 유음화가 일어난 거죠. 2번. 할만하지? 할만하겠죠? 그죠? 할만하겠죠?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이런 것들이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여기에 있어요. 유음화 대신 리을의 비음화가 또 일어나는 경우. 자, 이거는 다 나오진 않을 텐데 학교에서 만약에 선생님이 한글 맞춤, 그런 적도 있거든, 도안고에서. 한글 맞춤법이 시험 범위야. 이런 적이 있었어요. 3년 전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 당시 한글 맞춤법이 전 범위가 되면 이런 게 다 문제 나온다는 얘기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어려운 건 아니거든? 유음화 대신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나는 경우들. 원래는 유음화가 일어나야 되는 환경이라고, 그치? 니은하고 리을이 만났으니까 무조건 유음화가 일어나야 되는 환경인데 몇몇 한자어에서, 이거 다 한자어죠? 그쵸? 몇몇 한자어에서 비음화가 일어난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 의견, 난, 임진, 난, 생산, 양, 상견, 예, 2번, 요, 횡단, 노, 공권력, 결단력, 뭐 이렇게 알아두자. 알겠지? 주로 이렇게 뭔가 접사처럼 난, 량, 력 이런 애들이 붙을 때 많이 비음화가 일어나요. 알겠지? 알아두는 걸로 지나가고 몇 번 더 보세요. 익숙해지게. 자, 그 다음에 구개음화야, 얘들아. 구개음화. 빨리 가고 있는데 약간 니네의 반응이 지금 나 다 아는 거 얘기하는 것 같아. 이런 반응이라 내가 지금 좀 빨리 가고 있어. 모르면 모른다고 약간 머리에 그 퀘스천 마크를 그려줘야 돼. 알겠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어주면 쌤이 더 설명해 줄게.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근데 유음화까지는 중학교 때도 많이 배웠던 거고요. 그죠? 자, 구개음화 볼게요. 구개음화. 아가들. 구개음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자음과 모음이 만날 때 일어나는 동화현상이에요. 근데 왜 이게 동화현상이냐면 소리 나는 위치가 좀 같아져요. 알겠지? 한번 보자. 끝소리가 디귿디귿인 형태소가, 자, 끝소리가 디귿디귿인 형태소니까 받침, 종성으로 디귿디귿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되는 거지. 그치? 디귿디귿을 가지고 있는 얘가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날 때,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서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이 조건을 좀 기억해야 돼, 아가들. 모음 이나 반모음 이를 가진 애들. 아까 우리 뭐였지? 이, 야, 여, 요, 유, 예, 예. 얘네들이 반모음 이를 가진 애들이었잖아. 기억나지? 이, 야, 여, 요, 유, 예, 예. 얘네들. 외워도 돼. 외워도 돼.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야, 여, 요, 유, 예, 예. 반모음 이를 가진 애들이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형식 형태소일 때 반드시야, 반드시. 알겠지?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일 때만 구개음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약이 좀 있는 거지. 그치? 제약이 있다. 그래서 이때 어쨌든 디귿디귿이 뭘로 바뀌냐면 지읒치읒으로 교체돼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예문을 좀 볼게. 예문을 보면 뭐 여기 있나요? 뭐 구지 같은 애들 밑에 있을 텐데 이렇게 그냥 보면 구지가 지금 디귿이 누구랑 만난 거야? 여기 디귿이 이모음하고 만난 거지. 그쵸? 왜냐면 이 이응은 음가가 없으니까. 이모음하고 만난 거야. 그때 발음을 하면 뭐라고 해? 구지라고 발음하게 되는 거죠. 그쵸? 이 디귿이 지읒으로 바뀐 거예요. 자, 이때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봐봐. 디귿이 지읒, 디귿이 치읒으로 바뀌거든. 그러면 좋은 방법이 파열음에서 파찰음으로 바뀐 거지.
그치? 그래서 좋은 방법도 바뀌고 좋은 위치도 어때요? 좋은 위치도? 잇몸 소리에서 센입찬장 소리로 바뀐 거죠. 경국의 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국의 음화라고 부르는데 얘는 그러니까 특이하게 다 바뀌는 애예요.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 모두 바뀌는 애. 국의 음화는. 사실 다른 음운 변동들은 지금 우리가 봤더니 거의 다 같은 위치에서 바뀌고 있죠. 그쵸? 근데 얘는 좋은 위치가 바뀌는 좀 특별한 아이구나 정도로 알아두면 되겠지. 그치? 아, 좀 특별한 경우구나. 자, 근데 왜 바뀌냐면, 왜 이게 동화 현상이냐면, 동화라는 것 자체가 뭔가 닮아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닮아가야 되는데, 뭐가 닮아가냐면, 이게 모음의 영향, 이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 이모음의 좋은 위치를 담는 현상이에요. 아까 이모음이 어디서 소리 난다고 했었지? 이가? 어디서 소리 나? 그치? 전설모음이고 고모음이에요. 전설모음이고 고모음이니까 약간 입천장 경국의 음 쪽에서 소리가 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치조음은 잇몸 소리잖아. 드는 이 잇몸에서 소리가 나지. 그치? 그래서 드트보다 즈츠가 더 이모음과 비슷한 위치에서 소리 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티라고 발음하는 것보다 지치라고 발음하는 게 어때? 더 편하지. 그치? 몰랐지? 그래서 이게 좋은 위치에 가까워지게 돼서 발음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경제성의 논리라고 해. 경제적인 거죠. 입을 조금만 움직여도 되니까. 그치? 발음하기 편리하게 하려고. 그래서 경제성 또는 편리성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일어나는지 이해되지? 그치? 발음하기 편하게 하려고 한 거야. 자, 그래서 국의 음화의 예를 살펴보면 방금 얘기했던 경우인데 얘들아 여기 보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붙여. 이 여가 이중모음이지, 그치? 이중모음, 반모음 이를 가진 이중모음 여잖아요. 그래서 이 여가 부처가 됐어. 그치? 티귿이 치읓으로 바뀌었는데 이 여는 발음할 때 젖젖처 뒤에서는 어로 발음되는 현상을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이 반모음 이가 탈락한다고 보거든? 그러면 이거는 탈락에 들어가겠지. 교체가 아니라. 이해돼? 탈락해서 젖젖처로 발음한다. 발음함을 허용한다. 라고 표준 발음법에 정리가 돼 있어. 그냥 이 정도만 알았지? 이거를 이중모음이 아니라 단모음으로 발음하게 되는구나. 이 정도만 알아놓으세요. 여기 더 자세히는 안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도 국의음화 일어날 수 있는데 얘들아 디귿 뒤에 전미사 희가 오는 경우. 전미사니까 당연히 뭐야? 형식 형태소겠지. 그치? 잠깐만. 배달의 중입니다. 지금 걸려 번호로 직접 전화를 주실 경우. 네. 아, 네. 아, 여기다 주세요. 네, 여기 올려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것만 보고 국의음화는 보고 쉬자. 자, 이거 보세요. 여기. 그래서 디귿 뒤에 전미사 희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 전미사 희.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디귿하고 히읗이 만나면 거센 소리인 티귿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나. 이거 뒤에서 볼 거야. 그냥 그렇구나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티귿으로 축약이 되는 거거든. 이해되지? 그래서 축약된 다음에 국의음화가 일어나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음운 변동의 이 순서들을 잘 따라가다 보면 뭐가 일어나는지가 보여. 됐지? 그래서 거센 소리 대기인 축약과 국의음화가 다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순서대로 일어나는 경우. 됐지? 이것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동화현상이라고 불러요. 알았지? 동화현상. 그래서 우리가 동화의 방향도 볼 수가 있는데 동화의 방향에 따라서 순행동화가 있고 역행동화가 있거든? 자, 얘들아 순행동화는 당연히 뭐겠어? 앞 음운이 뒤 음운에 영향을 주면 누가 바뀐다는 얘기야? 그치? 뒤 음운이 바뀌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역행은 뒤에 있는 의문이 앞 의문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앞 의문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 순서가 순행이냐 역행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화의 정도에 따라서 똑같은 의문으로 바뀌면 완전 동화겠지, 그치? 근데 다른 의문의 좋은 위치나 좋은 방법 같은 일부 특성만 다르면 부분 동화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비음화 기억나지? 비음화는 비읍이 미음으로 디귿이 니은으로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때 똑같은 의문을 만났을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것처럼, 그치? 비음을 만나면 그냥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는 거지. 그럼 이거는 불완전 동화겠니? 완전 동화겠니? 그치, 불완전 동화, 부분 동화가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동화의 방향을 보면 어떻게 돼? 기억이 지금 바뀌었죠. 뒤 의문의 영향을 받아서 앞 의문이 바뀐 거니까 역행 동화가 되겠지. 그치? 얘는 앞 의문의 영향을 받아서 뒤 의문이 바뀐 거니까 순행 동화이고, 리을이 니은하고 만나서 니은이 리을하고 만나서 리을로 바뀐 거니까 유음화가 되는 거지. 그치?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 이것까지도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이것까지 물어본다면 이제 문제에서 이걸 물어보겠지. 동화의 방향에 따라서 분류할 때 또는 동화의 정도에 따라서 분류할 때, 아니면 다 안 주고 이질적인 동화를 찾으라든지 동화의 특성이 다른 걸 찾아라,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지. 그쵸? 그럼 그럴 땐 우리가 동화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교체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동화의 방향을 물어보는 건지를 다 찾으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자유자재로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가 들어있어야 니들이 예문을 분석할 수 있지. 그치? 문법은 개념만 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문법은 예문을 분석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 정도 풀 수 있으면 니들이 외우긴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오시면 돼요. 국외음악. 그리고 좀 쉬고 우리 이제 된소리대기 가야 되는데, 된소리대기가 진짜 짱 중요해. 짱. 그래서 좀 쉬고 할게. 알겠지? 딸기 주스 마시고 할게.